자, 이번에도 거래명세서에 의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인데, 자, 이번에는 7월 15일 날 5천만원치 물건을 판 거죠. 자, 그럼 데일리룩의 여성 자켓 상품을 전액 현금으로 매출했대요. 그럼 그냥 현금 입금 전표를 해볼게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자, 오늘 날짜 7월 15일 날, 이번에도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면 11번이라고 치시고, 자, 거래명세서에 여성 자켓이라고 적혀 있죠. 수량은 1000개, 단가는 5만원. 거래처는 데일리룩이니까 F2번 안 누르고 한글로 두자 쳐도 똑같이 나와요. 자, 전자세금 여기는 비워놓고 우리가 발행할 거니까, 자, 이번엔 분계 유형 1번 현금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입금 전표로 현금 들어왔다고 아래 분계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럼 상품 매출한 거 맞죠? 이건 항상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아래 상품 매출은 자주 쓰는 거니까 이거라고 보여주는 거고, 아니면 바꾸는 거고, 맞으면 그냥 엔터 치면 돼요. 그럼 이번엔 맞는 거니까 엔터 치면 이제 전표 발행까지는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또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전체 메뉴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고, 여기에서 오늘 날짜 7월 15일자로 조회를 하고, 그럼 방금 데일리룩한테 한 거 체크하면, 이번 우리가 현금이라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현금 쪽에 금액을 미리 다 넣어뒀죠. 컴퓨터가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일단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위에 전자발행 버튼 누르시고 확인.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그대로 나왔죠. 자, 여기에서 아래 발행. 자, 그럼 이제 발행은 된 거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로 가서 로그인하고 매출 조회 버튼 누르시면 우리 방금 발행했던 세금 계산서 보이죠? 그럼 여기 커서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발행 버튼 누르시면 발행 완료되었고 승인 번호까지 떴죠. 자, 그럼 이 승인 번호로 발행된 거 확인할 수도 있고, 자, 지금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메뉴에서 날짜를 7월 15일로 다시 쳐보시면 우리 국세청에 전송한 게 전송 성공이라고 글자가 떠 있죠. 창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글자가 바뀌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시 조회하면 글자들이 바뀌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송까지 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 메인 매출 전표도 제가 얘를 안 닫고 왔죠. 그럼 얘 반응이 없는데 날짜를 다시 7월 15일로 조회를 하면 전자 발행되었다라고 표시가 뜨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한번 볼게. 자, 이 화면만 보시면 전자 발행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외부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겠죠.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라는 걸 사인을 보내줘야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안 해도 되는 거 해야 되는 걸로 구분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다른 외부에서 했다면, 자, 이건 저만 쓸 테니까 안 쓰셔도 돼요. 만약에 이걸 제가 홈택스에서 이걸 발행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발행이 안 되겠죠. 그때는 아래쪽에 보시면 숫자 1번 누르면
전자 입력이라고 나와요. 이건 외부에서 전자로 보냈다라고 컴퓨터한테 사인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글자가 두 개 다르죠. 전자 발행은 여기에서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고, 전자 입력은 내가 외부 어딘가에 발행한 거 했다라는 걸 컴퓨터한테 사인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제가 전자 입력이라고 했는데 종이 세금 계산서로 제가 얘를 발행했다면 여기는 비워놓는 거예요. 그럼 비워놓게 되면 컴퓨터가 이걸 인식을 해서 우리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보면 지금 7월 달이었죠. 그럼 2기 예정 기간으로 가면 전자 세금 계산서인 거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전자가 아닌 거 하나가 있다라고 뜨죠.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띄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래쪽 전자외라고 적혀 있는 건 부가 가치 신고할 때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 거라고 컴퓨터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안 해도 된다. 이거 우리 앞에 코디나라 거, 그리고 전자 발행한 거, 입력한 거, 그래서 세 개가 들어와 있는 거고, 여기는 방금 제가 전자에 체크 안 한 거죠. 그럼 체크 안 한 거는 전자세금계산서 외니까 이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하라고 컴퓨터가 인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이 부분에 들어오는 거는 시험의 채점 기준이에요. 왜냐면 뒤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금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당연히 시험에서 여기는 채점 기준에 꼭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입력한 거에서 채점 기준에 꼭 들어가는 거는 지금 과세 유형은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과세 표준인 공급가액, 세액도 중요하긴 한데 컴퓨터가 알아서 써줄 거고, 그죠? 그리고 거래처 코드를 이용한 거래처명, 왜냐면 그렇게 해야 우리 매입이든 매출이든 상대방 정보 중에 필요한 게 전부 다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이 사업자 등록번호나 이 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이 여부도 채점 기준인 거예요. 그럼 분계 유형은 채점 기준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싶으면, 방금 얘는 현금 입금 전표를 했는데 그냥 혼합이다라고 해서 우리 분계할 때처럼, 일반 전표할 때처럼 차변에 현금 써도 되고 이렇게 1번 현금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시험 보기 위해서 저와 같이 또 이제 분계 그 매입 매출 전표 연습할 때는 얘 현금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실수 많이 하는 게 나중에 현금 영수증이면 현금 받아야지만 한다라고 오해하시고 현금 누르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으로 돈 주고받고도 현금 영수증 해줘요. 근데 여기다가 현금 누르는 순간 나는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죠. 그 겨우 6, 7문제 나오는 거에 한 개 나올까 말까 하는데 모은 걸 필요 없어서, 그래서 우리 시험용으로는 분계용을 저는 혼합을 잘 써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네모박스 제가 안 한 거는 채점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입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뭐 쓸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AT 시험처럼, AT 시험은 보여주는 그대로 그냥 발행하는 게 제일 깔끔하니까 적혀 있으면 저는 전부 다 적어요. 근데 안 적혀 있으면 또 잘 안 써요. 얘는 채점 기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리했대.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야 될지 정해진 게 아니겠죠? 승용차 수리, 뭐 차량 수리, 차 수리, 뭘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에다가 건물 수리만 쓰면 이상한 사람 취급만 당하지, 시험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때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래도 뭔가는 쓰고 싶으니까 지금처럼 이런 거래명세서 보여주면 그대로 써버리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그래서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쓸 거예요. 아니면 적당하게 의미통하게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예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이유는 지금 한 행동과 거의 90% 똑같게
시험에 발행하는 이 작업을 시키려고 한 문제가 4점짜리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할만하죠. 그죠? 자, 그럼 우리 218페이지에 가보면 자, 18페이지 가기 전에 그냥 바로 앞 페이지 한 칸만 넘겨보세요. 한 장만. 지금 저는 발행하는 거 연습 2번 하려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발행을 한 거고, 지금 우리 책 그림 나와 있는 거는 그냥 2개를 다 입력해 놓고 한 번에 발행해서 이렇게 한 번에 나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왜 다르지? 라고 생각하실까봐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는 혹시 있을 수 있는 일 때문에 내가 발행했는데 잘못 그 전표에 입력해서 발행할 수도 있잖아. 그럼 취소하려고 그러면 매일 매출 전표에서 수정이 안 돼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그대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얘를 아래 취소를 눌러서 취소를 하고, 아래 보시면 발행 옆에 취소가 있어요. 그대로 얘를 제가 취소를 해 볼게요. 그럼 이제 얘 취소하면 얘가 없어지고, 그럼 얘를 다시 조회하면 취소된 애가 보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또 발행 취소라고 있어요. 여기에. 그럼 또 취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면 얘가 풀려 있는데, 이때 붕괴 수정이나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행했던 순서하고 그대로 역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인지하시라고. 근데 이 책도 쓴 게 과거에 이제 처음 이 시험 시작할 때, 그 국가공인이 막 되었을 때 이 취소하는 기능을 활성화 안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실수한 사람들이 취소 버튼 없다고 이제 이의제기 신청을 막 해가지고, 그런 이의제기 신청 오면 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맞다고 해줘요. 왜냐면 잘못된 걸 아는 사람이죠. 사실 내용은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메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기억하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19페이지부터는 거래명세서가 아니죠.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그냥 연습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만약에 전자세금 계산서이거나 아니면 전자계산서라면 전자자가 붙은 거는 전자세금란에 1번 눌러서 전자 입력을 그냥 선택해서 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제도하고 전자계산서 발행하는 제도하고는 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계산서도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하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의무가 면제되고, 종이를 하면 제출해야 되고, 다 똑같은 제도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전자자 붙으면 꼭 전자 체크해주고, 전자자 안 붙어 있는 그냥 계산서면 절대 전자 입력이다 뭐 발행이다 체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계산서든 세금 계산서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거래명세서가 아니고 세금 계산서를 대놓고 보여주죠. 그럼 이 세금 계산서에 있는 거래 내용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AT 시험에서는 시험지가 칼라라 그랬죠. 칼라로 나와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보여주면 보자마자 빨간색 매출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근데 색깔이 구분이 안 가면 이제 우리 회사 이름 한번 확인하고 공급자에 있는지 공급받는 자에 있는지 보면 돼요. 그럼 공급자에 있으면 우리 회사가 매출한 거구나. 그리고 얘가 세금 계산서구나. 그럼 세금 계산서고 우리가 이걸 공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라는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문제를 보면 남성 정장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날짜하고 여기에 적혀 있는 작성 일자는 서로 같은 날짜예요. 그럼 8월 10일자로 해서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 공급가액 3천만 원이 되도록 하고 주식회사 코디한테 현금으로 3,3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날짜 8월 10일 날 우리는 빨간색 세금 계산서 11번 매출과세고 아래 남성 정장 수량 100개 단가 30만원 거래처는 코디나라고 이번에 전자라는 글자 보이시죠? 그래서 1번 눌러서 전자 입력으로 해놓고 자 분계는 우리 1번 현금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렇게 연습합시다. 분계 유형은 숫자 3번 혼합으로 하면 일단 매출인 건 알잖아. 11번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가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고 너가 3천만원치 팔았다는데 이 3천만원이 상품 매출 맞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상품 매출 맞죠? 그럼 엔터 치고 내려오고 다음 이제 돈 받아야지. 팔았으면 받는 거는 차변이다. 그래서 3번 눌러서 차변 3번 차변 4번 대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현금으로 받았다. 뭐 F2번 누르거나 아니면 한글로 두자 쓰거나 코드 번호 쓰고 그럼 금액은 3,300만원이다. 이렇게 쓰면 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차변 대변 하면서 대체 전표로 쓴 거나 여기에서 현금이라고 눌러서 입금 전표가 된 거나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정확하게 현금 거래인 거 알고 뭐 선택하시는 분은 저도 뭐 잘하신다고 말씀드릴 건데 실수가 있을까봐 지금 연습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성 정장과 원피스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품명은 복수거래로 입력. 자, 지금 우리가 8월 15일 날 빨간색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했는데 1,400만원치 팔았는데 지금 판 개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이 아래쪽이 지금 세금 계산서의 역할 중에 하나가 거래명세서의 역할도 세금 계산서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수증과 청구서의 역할도 세금 계산서의 역할로 들어가요. 그럼 어떤 물건이 몇 개짜리다라고 이걸 물건 받은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 이렇게 써주는 역할이에요. 그럼 이 앞쪽에 있는 8월 15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서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건 교육용 버전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선택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뒤에 설정하고 싶어도 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날짜는 앞으로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같은 날짜든 다른 날짜든 다 상관없어요. 이 날짜는 신경 쓰지 마시고 품목 생각만 하시면 돼요. 심지어는 규격도 못 쓰게 해놨어요. 그리고 돈도 여러 종류로 입력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것만 쓸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빨간색 세금 계산서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오늘 날짜 8월 15일. 자, 유형은 이번에 세금 계산서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품명에 들어오셨죠? 여기에서 위에 보시면 F7번 복수거래라고 있어요. 위에 F7번 복수거래 이걸 클릭을 하고 그럼 쓰게 되어 있죠. 여기에 아래 있는 대로 여성 정장 수량 20개 단가 50만원 원피스 20개 20만원 입력 다 하신 분은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럼 위에 여성정장 외에서 금액이 합쳐져 있죠. 그리고 거래처는 멋쟁이, 전자 입력이고, 자 우리 계속 연습해야 되니까 3번 혼합이라고 할게요. 자 3번 혼합. 그럼 이번에 원피스도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 맞죠. 그럼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외상했고,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다. 금액은 1540만원. 자 지금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방금 우리가 복수거래 눌러서 이렇게 입력했죠. 이렇게 입력해야지. 자 만약에 전자 발행하려고 하면 얘를 우리가 발행하려고 할 때 전자 발행 누르면 이렇게 아래에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복수거래로 하면 아래쪽에 두 개가 지금 우리 문제에 나온 거랑 같은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구현하려고 시험 문제에서도 얘를 복수거래를 쓰라고 문제에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행 내용에. 그래서 그런 게 안 적혀 있으면 합쳐서 써버려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얘가 시키는 건 이 기능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복수거래도 잊지 말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블라우스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그럼 빨간색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 8월 20일 날, 이번에도 11번 매출 과세고, 품명은 블라우스 100개 6만원. 거래처는 신사숙녀. 전자세금계산서고, 자 우리는 전액 현금이나 전액 일반적인 상거래의 외상이나 아니면 카드가 아닌 이상은 혼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3번 혼합이고, 자 그럼 대변에 상품 매출한 거 맞으니까 이제 확인했으면 엔터 쳐서 내려오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받았죠. 금액이 660만원. 자 하셨나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엔터 치고 나면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그죠? 허전한 이유가 우리 AT 시험은 금융거래처도 써야 되잖아요. 이게 이 프로그램에서 실수 제일 많이 해요. 일반 전표에서는 눈앞에 딱 보이잖아요. 얘는 엔터 치면 휙 넘어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 쓸 때 탭키 눌러버려요. 어느 쪽으로 가라고. 그럼 얘가 그래서 신한은행이라고 말해줬죠. 그러면 신한은행이다 라고까지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과거에 우리가 안 쓰던 상품 매출이다, 뭐 부가세 수금이다, 여기에는 이 거래처는 컴퓨터가 알아서 식별해서 가져갈 거예요. 넣을 건 넣고 뺄 건 뺄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거래처 원장 가면 얘들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얘는 꼭 수정해 줘야 되니까 금융거래처 수정해 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 자 패션 잡지 상품을 매출하고 50%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본 문제에 한하여 겸용사업자라고 가정한다. 자 이번엔 과세 유형이 뭐죠? 자 과세 유형 잡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증빙서류가 뭐냐? 계산서죠. 이건 세금 계산서가 아니죠. 그럼 계산서 하면 면세. 발행했다는 게 안 보이면 빨간색이면 매출. 그죠? 자, 얘가 왜 매출이냐면 잡지, 도서는 면세라서 면세사업도 겸용한다라고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겸용사업자라는 표현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전제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산서 발행하게 되면 13번 매출 면세. 그럼 지금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자, 날짜를 8월 25일자 보면 우리 자, 유형을 보면 왼쪽이 매출이고 오른쪽 매입이라고 글자 적혀 있으니까 알겠잖아요. 그리고 계산서가 면세라는 거 알면 알아서 13번 선택하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번호 외우는 게 아니고 글자 보고 여러분들이 식별만 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서는 면세다. 빨간색이니까 매출이다. 그래서 13번 매출 면세로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자, 우리가 판 거는 아래쪽 보니까 패션 잡지고 수량은 20개, 단가는 2만원, 공급받는 자는 데일리로. 자, 이번에도 전자계산서죠. 전자자 붙었으면 세금 계산서든 계산서든 다 체크해주고, 자 이번에 대금은 절반은 현금이고 절반은 외상이에요. 그럼 얘는 무조건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자 패션 잡지도 상품이라고 하니까 상품 매출 맞죠? 문제에서 패션 잡지 상품이라고 하루 적혀 있으니까 상품 팔았으면 상품 매출이지. 그럼 차변에 이제 돈 받을 건데 우리는 현금으로 절반 받았죠? 그러면 현금이다 40만원의 절반 20만원 받았고,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이 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다 20만원 이렇게 쓰면 예, 전표 발행도 끝난 거예요. 다음 오른쪽에 카드가 있죠. 자, 오상식에게 남성 바지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였다고 적혀 있네요. 자, 카드 매출 전표 발급하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우리 그 사는 사람의 회사 이름이나 사는 사람 이름 적혀 있나요? 서명만 뭐 적을 뿐이지 안 적혀 있죠. 그럼 카드 매출 전표에 가맹점이 우리 회사면 매출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죠? 그럼 카드 전표를 우리가 발행을 했으면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 구분을 해야 되는데, 과세품 면세품 보기 전에 금액에서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별도로 적혀 있으면 과세 거래예요. 이렇게 안 적혀 있으면 그냥 부가가치세가 아예 안 적혀 있거나 그러면 면세 거래일 거고. 그 겸용사업자는 여러분들 마트 가서 영수증 본 적 있으시죠? 그 뭐 대형마트 가서 그때 보면 다 섞여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과세품만 쫙 모으고 하나는 면세품만 모은 것이 있고, 그냥 거기 포스에다가 찍으시는 대로 쭉 가는데 앞에 별표 있는 게 있어요. 별표는 면세품이다 라고 따로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얘는 그런 식으로 카드는 안 나올 거니까 절대. 그럼 얘는 신용카드 매출 과세란 이야기죠. 그래서 17번 카드 과세를 쓸 거예요. 그럼 먼저 17번 카드 과세까지만 쓰고 너무 빨리 달리지 마시고, 카드 시험 때도 카드 전표에 거래 일자 보셔야 돼요. 며칠인지 문제에서 안 알려주잖아. 그러면 카드 거래일시가 8월 30일이죠. 그리고 이 카드는 어떤 카드사? 국민카드사. 여기에서 전부 다 정보를 봐야 돼요. 왜냐면 돈을 지금 오상식이 사갔지만 돈은 국민카드사가 줄 거거든. 그럼 거래한 사람은 오상식이라고 할 건데 부가가치세법한테. 근데 우리 전표에는 이 카드사에서 돈 들어올 거라 써둘 거예요. 오상식이가 돈 안 줄 거잖아요. 바지 사가고 카드사에 돈 들어올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서 여러분 이 전표 그림을 가지고 전부 다 정보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표 날짜 8월 30일 날. 자, 이번에 17번 카드 과세를 선택하시고, 자, 그럼 카드사를 쓰죠. F2번 누르면 우리가 등록해둔 매출 카드사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럼 국민카드사다라고 선택하고, 우리가 남성 바지를 팔았고, 자, 제가 카드 거래나 현금 영수증 거래는 공급 대가를 써주면 분리될 거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16만 5천 원을 쓰시면 분리가 되죠. 근데 저처럼 저는 잘 덤벙거려요. 그래서 얘를 15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저처럼 덤벙거린다 하더라도 잘못된 건 바로 느낌이 와요. 그죠? 그럼 컴퓨터는 한 번 실수하면 두 번 기회를 잘 안 줘요. 여기에 내가 다시 공급 대가 써야지 해서 16만 5천 원 쓴다고 해서 얘가 안 해주고 더 이상한 숫자가 되죠. 그럼 실수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15만 원에 15,000원이라고 써주면 돼요. 어떻게든 이 값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편하게 해주려고 그 기능을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회 안 주니까, 그럼 제대로 된 공급가액과 세액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거래처 쓰는 거는 부가가치세법한테는 누가 사갔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어느 회사가 사갔으면 어느 회사가 사갔다 써야지 카드사가 사간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는 사간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오상식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분계 유형은, 자, 외상이래. 혼합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상거래면 외상 매출금이죠. 카드는 외상 거래니까. 그런데 AT 시험에서는 그 분계에서 여러분들 처음 먼저 이제 카드라고 4번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 4번. 그러면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가 붙으니까 너무 좋죠. 그죠? 근데 얘가 위험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외상 매출금이 미수금으로 수정이 안 돼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면 이 문제가 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안 쓰지만 AT 시험에서는 카드 거래는 무조건 카드로 해둘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맞춰서 환경 설정을 다 바꿔두더라고. 어떤 회차는 미수금이고 어떤 회차는 외상 매출금이고, 문제 보면 자동차 팔았는데 카드 받았으면 미수금이고, 제품 팔았는데 카드 받았으면 외상 매출금으로 설정을 해둬요. 근데 세무사의 시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는 지금 쓰니까 편하죠. 그럼 상품 매출 맞으니까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건데, 만약에 혼합이라고 할 거라면, 그러면 상품 매출 맞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인데, 이 외상 매출금이 들어올 것은 국민카드사라고 내가 직접 이렇게 써줘야 돼요. 내가 직접 혼합이라고 쓸 거면, 자, 여러분 중에 카드라고 선택하신 분 있으면 그 분계하고 이 분계 차변 대변으로 해보면 순서만 틀리지 분계는 똑같죠. 그러면 둘 다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저 나중에 마지막 가서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얘한테 카드사 안 쓰는 거 실수하시는 분한테는 이거 안 쓰면 어차피 틀리니까 그냥 확률 높게 여기 카드라고 써서 모음 걸으라고. 그럼 거래처 안 쓰는 실수는 안 할 거잖아. 거래처는 컴퓨터가 알아서 넣어줄 거니까.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분계 유형은 채점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입력은 여기까지 할 건데, 자, 이거 하나만 보고 오늘 끝냅시다. 자, 우리 계산서라는 거하고 세금 계산서라는 거 봤는데, 지금 우리 왼쪽 220페이지에 자,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의 차이가 뭐냐면, 필요적 기재사항도 다 똑같은데 딱 차이가 이 부분이에요. 얘가
얘가 있다 없다의 차이예요. 세 칸이 아예 존재를 안 하면 계산서예요. 근데 세 칸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금액이 안 적혀 있잖아. 그게 영세율 세금계산서예요. 아예 칸이 없으면 계산서인 거고, 세 칸이 존재하는데 내가 세액 계산한 게 0원이라는 거예요. 과세거래인데. 그래서 세금계산서인데 세 칸이 비어 있으면 영세율인 거고, 얘는 계산서고. 구분할 수 있겠죠? 아예 칸이 존재 안 하죠?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전자다, 이거는 둘 다 똑같은, 완벽히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과세거래, 면세거래,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우리